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설해드리는 조간 딱풀 7월 21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두 하도는 집값, 아파트값 문제, 또 하나 박원순 사태, 이 두 가지죠. 이 두 갈래에 대한 그 신문 기사 내용이 계속 그 주요 신문의 일면 토업 자료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집값을 보면은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이슈였죠.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이 문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권 주자들에게 등을 떠밀리다시피 해서 그린벨트 해제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실장이 당정 간의 얘기가 거의 정리가 됐다, 해제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을 텐데, 다음 대선에 나오는 주자들, 이낙연, 이재명 이런 주자들이 강력히 반대를 하니 등을 떠밀리다시피 해서 해제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레임덕의 징후죠. 자, 그래서 동아일보 일면부터 보시면은, 동아일보 일면은 좀 드라이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팩트만 보도를 했죠. 이 보도 같은 사안을 놓고도 여러 가지 보도하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논조가 실리는 경우도 있고, 좀 곤란하면은 그냥 드라이하게 팩트만 그냥 싣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동아일보 먼저 보시죠. 좀 드라이하게 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안 한다. 원점 돌아간 공급 대책. 자, 주택 공급 대책이 이 그린벨트를 놓고 우왕좌왕 하다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등을 떠밀리다시피 해서 한 말 한마디에 원점으로 돌아갔죠. 문 대통령 미래 세대 위에 보존한다. 대신에 태릉의 군 골프장을 택지 활용을 추진한다. 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언급은 없었고,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한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시장 불안 잠재 우기에는 공급 한계가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 안 하면은 태릉 군부대 골프장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렇게 보도를 했고, 중앙일보는 좀 더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정권의 무능을 꼬집었죠. 이 주택 정책 가지고 오락가락하는 정권의 무능을 꼬집었습니다. 집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그린벨트 흑공방 18일. 자, 잡으라는 집값은 잡지도 못하고 그린벨트만 놓고 해제한다, 안 해야 된다, 흑공방만 18일 하면서 중요한 시간을 다 놓치고 있다. 그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 세대 위에 보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당정청 그린벨트 혼선 교통정리를 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흑공방이었다 이 지적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다음은 박원순 사태 관련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인사청문회가 원래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박원순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 과정에서 성추문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또 그 과정에서 피소 사실을 경찰이 외부로 알렸느냐, 또 서울시 직원들의 묵인 방조 이것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일단 서울신문 구면을 보시면 종합적으로 나옵니다. 경찰 박원순 피소 2시간 전에 아른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청와대와 경찰은 유출 경로 아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전 시장이 피소 사실을 미리 알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바로 다음날 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유출된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경찰이나 청와대에서 흘린 거 아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 흘렸느냐, 그 이야기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죠.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제를 어제 제기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전화한 2시 28분에 첫 인지를 했다. 그런데 임특보, 젠더특보입니다. 임특보가 박 시장에게 물은 시점과 일치한다. 임특보가 박원순 시장에게 실수한 거 있었냐, 이 물었던 게 8일 오후 3시죠. 그런데 변호사가, 그 피해자 측의 변호사가 경찰청에 우리가 그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전화한 게 2시 28분입니다. 그렇게 2시 28분에서 약 32분 지나서 박원순 전 시장의 귀에 들어갔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경찰에서 급급
급하게 박 시장님 이런 그 사건이 접수가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 아니냐 시장에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근영세 의원이 어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김창룡 내정자는 청와대나 경찰이 유출 경로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임순영 젠더 특보가 밤늦게 출석해서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이야기가 이 옆에 또 실려 있습니다. 초록색 글씨로 보이는 부분 어제 심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특보도 비공개로 갑자기 출석을 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은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수사 방향이 아닌가 그런 의혹도 지울 수가 없는 그 상황이죠. 자, 지금부터 오늘의 본격적인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문재인의 선택적 분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적인 분노를 하기는 하는데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진짜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꼭 안 해도 될 것은 분노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이면을 보시죠. 경향신문 이면입니다. 경향신문은 좀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는 언론사죠. 그런데 이면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페미니스트 문 대통령 박원순 의혹의 침묵.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에 페미니스트를 자처를 하는데 박원순 의혹에는 침묵을 하고 있다. 이 기사입니다. 박원순 의혹에 침묵을 하고 있다. 이 보도는 경향신문뿐이 아니고 미국의 CNN까지도 보도를 했습니다. 왜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서 문재인은 그 전에 안희정 오거돈에 의해서 박원순 사태에 대해서도 말이 없느냐. 이 CNN이 보도를 했죠. 그런데 경향신문도 같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열흘 넘게 입장 표명이 없다. 박원순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는데 안희정 오거돈 때도 침묵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시민들이 공감 능력은 어디 갔나 이렇게 묻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대신 지난해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버닝썬 사태 때는 김학의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이죠. 김학의 사건은 이 공소시효가 지나서도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가려라 이렇게 지시를 한 바 있다. 그까지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진영에 있는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성추문이 일어났는데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그동안 일어났던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여기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가 조국 사태 때는 나중에 한마디 했고 윤미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윤미향의 의혹들을 최초로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출신 이용수 할머니를 청와대에 세 차례 초청이 나가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또 외부 행사에서도 초청을 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활용을 했었죠.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가 폭로한 윤미향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충돌,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다 임명권자인데 본인이 임명한 두 사람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한쪽에서는 한쪽을 나가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굴먹은 벙어리입니다. 대신에 선택적으로 분노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중앙일보 6면 보시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과거에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 사법 처리를 받은 그런 경력을 인용을 해서 박지원이 적간 내통을 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가 안보를 맡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말을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분노한 거죠.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에게 별도로 시켰죠. 네 이렇게 화났다 이거 알려라. 그래서 중앙일보도 이례적인 유감 표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전했다. 제1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
직접적인 유감 표명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뭐 과거에도 그랬으면 여러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이야기를 했으면 괜찮습니다.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 국정에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내가 춘추관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있는 데 와서 직접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뭐 그런 적 없습니다. 없고 이런 본인이 분노했다는 걸 알려야 될 때는 대변인을 통해서 알리는 거죠. 뭐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야당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영 원내대표는 뭐라고 했었냐면은 박지원 후보자는 대북 송금 특검 결과 6.15 남북정상회담을 대가로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송금한 데 관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바 있다. 북한과 국민을 속이고 북한과 뒷거래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 업적이 대북 전문성이냐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보기관에 적과 내통하는 사람을 임명한 그 개념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는 임명권자가 그 개념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이렇게 했다는데 아무리 야당이라도 어떻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같은 진영에 속한 사람이라도 국가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윤석열은 지금입니다. 자, 조선일보 신면에 보면은 서초동 25시라는 코너가 정기적으로 실리고 있죠. 서초동 25시 코너입니다. 서초동은 법조타운이죠. 서울 서초동. 뭐 법원이 있고 대법원도 있고 서울중앙지법도 있고 대검도 있고 서울중앙지검도 있고 여러 개의 수많은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초동 25시 해서 조선일보에서 서초동 안의 깊숙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눈이 항상 충혈되어 있다. 그리고 몸무게도 4, 5kg 빠졌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측근들이 전하는 요즘 윤 총장 이렇게 해서 이달 검찰 인사 후에 고립 심해질 것 같아. 권력 주사 놓고 또 충돌할 수도 있다. 최근에 그 한동훈 측근이죠.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훈 전 기자 사이에 오간 이런 내용들이 KBS가 왜곡 보도를 해서 뭐 또 사과를 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 한동훈 검사장은 곧 소환될 거고 이 전 기자는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고 그것을 윤석열 총장이 다 받아들였죠. 그래서 지금 거의 침묵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도 지금 침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3위 이낙연, 이재명에 의해서 부동의 3위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죠. 범야권, 반문재인 진영에서는 1위입니다. 뭐 10%를 넘어가는 그런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윤석열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윤석열의 정치적 운명이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나도 내가 검찰총장이 될 줄 꿈에도 몰랐다. 자리 미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진행 중인 수사가 있죠. 울산시장 부정선거 그것도 있고 검찰 조직을 생각해서라도 지금은 참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참고 중심만 잡을 것인지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윤석열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하겠죠. 자, 오늘 조간에도 다른 다양한 기사들도 많이 실렸습니다. 대권 열기가 점화됐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지금 시작이 됐죠. 그것은 제가 어제 그저께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레임덕이 시작이 되니 당연하게 다음 대권 주자들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에서 그렇습니다. 여권 잠룡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면서 잠룡들 간의 다툼이 시작됐죠. 조선일보 오면에서 분화하는 여건 이 주제로 이것을 다뤘습니다. 이재명이 불집힌 선명성 경제 여 주자들 대선 액션 시작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 날개를 달았죠. 이재명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또 부산시장,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 내면 안 된다. 당원대로 이런 이야기 계속 쏟아내고 있죠.
그렇게 선명성을 표출을 하니 다른 대선 주자들도 대선 액션을 시작을 했다. 이 기사입니다. 부동산, 보선 공천 문제 재색깔 발언, 주류와 차별화를 하고 있다. 이재명이. 그렇게 하면서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김부겸 이렇게 대선 액션을 시작을 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당권에 성공을 하면 지금 당권에 출마했는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면 뭐 대선에 안 나간다고 했지만 여전히 대권 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김부겸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을 해놨는데 그 아래 보시면은 윤석열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낙연 4%포인트 차 따라잡은 이재명이 1위를 추격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윤석열은 21세 4%포인트 올랐다. 자,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해드린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을 따라잡고 있는 이재명도 뉴스거리지만은 윤석열이 21세 4% 같은 조사,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4%포인트나 올라갔다.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23.3%, 이재명 18.7%. 처음으로 1, 2위가 범진보 진영에 오차 범위 내에서 혼전을 벌이는데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석열이 14.3%를 받아서 6월 말 조사 10.1%보다 4.2%포인트 올랐다. 이런 기사입니다. 윤석열이 앞으로 하기 나름이겠죠. 자, 다른 기사들은 뭐 미래통합당 정강정책을 지금 짜고 있는데 좀 자클릭되는 중도를 겨냥한 자클릭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탄핵 수처안이 어제 제출이 됐다. 그런 기사. 또 이 와중에 최근에 KBS 오보 소동이 있었죠. 그런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국회에 나가서 KBS 수신료를 지금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는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자, 조간딱풀 마지막으로 오늘 한겨레신문 일면 톱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총선 앞서간 지 석 달, 정권의 민심 경고장, 문 대통령 국정평가 부정이 긍정보다 많다. 민주당이 통합당의 지지율 4%포인트 격차로 쫓기고 있다. 박원순, 부동산 등 악재 대응 실패했다. 이것이 진보 성향의 한겨레신문 일면 톱 기사입니다. 위기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는 이 내용을 한겨레신문이 일면 톱으로 다룬 것은 범상치 않습니다.